안녕하십니까. 현대소형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금요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장 마감 단일가예요. 주가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와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파인테크닉스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24포인트 상승한 3249로 마감이 되면서요, 다시 한번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자, 다음 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15일과 16일 양 이틀간에 열려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17일인데, 자, 이때 이 FOMC 회의에서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 새로운 상승장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최근에 미국의 국제 10년물 금리가요 1.45로 빠졌죠. 오늘 새벽이에요. 자, 3월 말에 1.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들의 상승을 억눌렀던 이 금리 인상이 다시 하락 추세에 있다. 그렇죠? 특히 지난 목요일인가요? 5월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도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러한 언급은 조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상승한 991로서요. 1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 마감이죠. 일본 증시가 약보합인 0.03% 하락 마감했고, 대만 증시가 지난 목요일날 1% 넘게 상승세에 이었어요. 금요일에도 0.3% 상승했고, 중국 증시가 0.5%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양대 지수가 이 아시아 증시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다. 자,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선물 옵션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일부가 나오면서 지수를 억눌렸던 부분이 금요일날 반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배경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부분 보면은 5원이 하락한 1110원 8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별다른 특징 없이 안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3분기에도 환율이 하향 안정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쌍끌이 매수죠. 외국인들이 1700억대, 기관이 2,700억 순매수를 한 반면에 개인들이 4,700억 매도죠.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고,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200억대, 기관이 900억대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870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지만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별다른 큰 특징은 없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만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중고차 가격 상승, 그렇죠?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지금 자동차 생산 가동 중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신차보다는 좀 중고차의 매수가 쏠리면서 이 중고 가격이 올랐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동차에 대한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내년에 갈수록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는 크게 증가한다. 즉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요. 내년 업종별 이익 증가율이 10에서 20%로 둔화되는데 증가율이 30%,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실제에 나오는, 특히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왔지만은 다 모든 종목이 순환매로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성장주 같죠, 경기 민감주 같죠, 그리고 경기 방어주까지 최근에 움직이죠. 이것이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낙폭과대 돈의 힘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만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나오면은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나오는 반도체 종목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다음 주에 역사적인 고점 1000포인트 돌파가 기대가, 그죠?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지난 금요일날 장 막판,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일가가 결정이 나는데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죠? 예, 여기 보죠.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의 리밸런스 비중 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에 의해서, 그죠?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 동시효과 거래 시간에 매매를 체결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차전지 ETF의 SKIET, 그죠? 지난번에 새로운 상장한 회사죠. 그거가 새롭게 편입이 되고 또 LG화학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 종목군들은 단일가에 크게 상승을 했고, 비중을 축소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를 하락한 모습인데, 재밌는 게요. 이 양극재 동박 보면 한 종목은 비중을 늘리고 한 비중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쪽에 뭐 이 물량, 그러니까 단일가에 거래된 게 27,000주인데 이것이 다 뭐 매수 들어왔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 매수가 들어온 물량들,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한 물량 27,000주, 그죠? 그래서 주가 단일가에 상승했고,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은 14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고, 동박 쪽에서는 SKC 쪽에 한 21만 주가 들어오면서 단일가의 상승폭이 확대됐고, 일진 머터리얼즈는 9만 5천 주가 나오면서 단일가의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전해질과, 그렇죠? 그리고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그런 회사 첨보하고 대주전자인데, 대주전자는 한 23,000주 매도 나오면서 상승폭 둔화, 첨보는 39,000주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죠. 삼성 SDI도 한 55,000주 들어오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9만 주, 그리고 신규 편입되는 SKIT가 32만 주가 들어왔던 모습인데, 오히려 이 SK이노베이션은 한 11만 주가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강조해드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여기 해당되는 종목군들, 뭐 LNF 양극재죠, CIS 전극이죠. 이러한 부분들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뭐 그 부분들 보면요, 이것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투자 종목 정보인데요. 이것이 이제 5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군들은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가 나왔고, 또 비중이 낮은 종목들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죠?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보면 17%로서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도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그죠? 이것이 이제 10일이니까는 마감된 거죠. 17.13%. 그래서 물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스코 케미칼이 16.5%. 의외로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그죠?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보다도
비중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매도세가 나왔던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등이 비중이 커서 일부 물량을 줄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좀 대형주 중에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비중을 높여주는 모습이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분할을 했죠. 기업을 분할하면서 좀 매도가 나오는 비중 축소 모습이 나왔고, 그죠? LNF는 이제 매도, 그죠? 비중 높고,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비중을 높이는 모습. 일진 머트리얼즈도 비중을 낮추는, 그러니까 좀 비중이 여태껏 컸던 종목, 같은 급에서 컸던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대형주들이 비중을 높이면서 지난 금요일날, 그죠?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이 지난 금요일날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그러니까는 금요일날 매수세가 이 펀드 비중 확대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성을 갖고 또 매도가 나와서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지난 금요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요. 일단은요, 국내 3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 배터리 업체들의 LG화학이라든지 이 배터리 업체들의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이 전기차 판매가 기존에 증가한 분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승해서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 넷 포트폴리오의 2차전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한 15% 정도만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번에 종합지수 올라올 때,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은 좀 일부 좀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보면요. 자, 이것이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이 장 막판에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5.5% 한번 분봉 볼게요. 그죠? 자, 분봉 보면은 83만 원대, 83만 1000원대에서 85만 원까지 단일가에 거래가 9만 주가 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떴죠. 자, 이것이 이제 연속성은 조금 담보하기는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만약 요번에 좀 올라오면 저는 어차피 지금 LG화학이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위한 아마 그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상장에 따른 부담은 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최근 낙폭에 따른, 저는 만약에 종합지수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종목도 한 100만원 가까이는 갈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또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건요, SK 아이테크 ICT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죠. 자, 지난 금요일날, 그죠? 단일가에 이 종목도요, 매수가 큰 폭으로 신규 편입되니까는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인데,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분리막, 그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형 배터리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시기적인 문제지, 그죠?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채택이 되고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분리막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이제 전해질, 이게 물이니까는, 액체니까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분리막이 필요한데,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은 그 시간이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가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크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크게 성장성은,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를 했을 때, 요번 기회, 그죠? 요번에 새롭게 편입돼서 새로운 물량이 좀 들어오고, 특히, 이 수급 쪽으로 보면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들어와요. 유달리 들어오고, 개인들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이면은 조금,
뭐 상승폭이 좀 더 나와서 뭐 한 18만원 수준이고 올라오면은 한번 이 종목은 한번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이 그죠? 오히려 비중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 하락으로 마감하죠. 다른 종목군들은 단일가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크게 떴는데 얘는 오히려 이 14만 6천원에서 14만 3,500원까지 하락 마감했는데, 요건 단발일성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서부터 다시 요 뺐던 부분에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2차 전지,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이 2017년서부터 18년까지 한 1년 7개월 동안에 주가가 12,000원대에서 81,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유상 증제 때문에 좀 가격은 틀려요. 예, 실제 올라갈 때는 12,000원에서 81,000원인데 두 번의 조정을 거쳤다. 그리고 깊은 조정 이후에 좀 재차 상승인데, 과연 지금 받는 조정이 지난 2018년 동안 넉 달 동안의 조정을 받았던 고점 대비해서 한 36%인가요? 조정받았던 요 부분인지, 아니면은 한 달락이 완성이 돼서 깊게 1년 가까이 조정받는 조정인지는,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조정으로 보여서 요번에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한번 올려주면은 이 만약에 정고점 수준 18만원인데 우리가 요거는 잘 빠져나왔어요. 18만원에 요 수준까지는 한번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한번 되돌림은 주고, 최소한 주고 요 조정 2018년 한 달락에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금요일날 남들 갈 때 못 갔으니까는 뭐 좀 중장기도 그렇고 한번 관심 필요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은 목요일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 긍정적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적 장세가 온다 그러면은 요번 장세는 종목이 크게 압축된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한 8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동방만드는 SKC죠. SKC도 보면은 단일가에 그렇죠? 주가가 크게 매수 들어오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히려 빠지는. 그러니까 이 음극재, 양극재에서 한 종목마다 좀 차이 있는데 그것이 비중이 컸던 종목군들의 축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흐름상으로 좀 움직임은 같은 맥락을 띌 거다. 그래서 첨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LG화학 같은 동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작년 같은 큰 시세는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비중을 뭐 한 10에서 15% 유지하시되 요번에 한번 올라서 시장이 만약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가는 장이면은 이 지난 이 1월달, 1, 2월달의 고점 수준까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을 이끌 그런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거 좀 시간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지난 금요일 단일가에 주가 변동성이 차별화됐는데, 그것이 비중 큰 종목 그리고 비중 좀 낮은 종목 좀 차별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단락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죠?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금요일날 비중 조절 축소로 인해서 좀 크게 상승폭이 둔화됐거나 마이너스 나온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짧게 뜨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폴더폰 관련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이 파인 테크닉스에 대해서 한 두세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삼성전자가요, 갤럭시 노트를 올해는 출시를 안 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이 폴더폰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서 아마 8, 9월 달서부터 출시가 된다라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 갤럭시 폴드폰인 갤럭시 G하고요. 이 판매 대수를 700만 대, 작년보다 한 3배 많은 수치라 그러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 폴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삼성전자 폴드폰에 들어가는 신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KH 바텍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죠. 이 주가, 이 폴더폰 주가가 테마가 형성돼서 시장에서 이슈화 될 때 움직임이 강했던 것이 오히려 파인테크닉스예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요번에도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마 기사가 계속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지금 시리즈가 아마 최소 2종에서 3종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 8월, 9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 폴더폰 지금 이제 6월달 뭐 중순이니까요. 저 시기적으로 또 딱 맞다, 그죠?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관심 갖고 또 지금 유가가 오늘 새벽에 마감돼 이 서부 텍사스 보면요, 배럴당 70.91달러, 한 0.62달러 올랐죠. 유가가 70달러 돌파했어요. 그러면 유가 상승하면은 저 정유 부분에서 마진이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S51인데요. 정유 부분 실적은 정제 마진 개선에 의해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수요 개선에 따른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된다고 또 KTB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S51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 적자인데 올해 1조 7천억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S51 그죠? 우리 한번 관심 정유주들 관심 필요하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파인테크닉스 그죠? 파인테크닉스 보면은 지금 연중 고점에 와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지난 이 6월 2일날 그죠? 한번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거래가 얼마입니까? 890만 주 넘으면서 윗꼬리를 달아줬죠. 자, 그 가격대가 지난 4월 23일날 그죠? 이때도 한 900만 주 거래됐네요. 그죠? 90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그죠? 주가가 한번 크게 또 변동성 확대되면서 13% 그죠? 그리고 고점으로는 17%까지 올라갔던 또 그 가격대 우리가 항상 이 정고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리고 주가가 오랫동안 머물렸던 그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 이러한 것들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고 지지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파니까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재료면으로 갤럭시 폴드폰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출시가 된다. 특히 갤럭시 노트까지 올해는 생산을 안 한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판매 대수의 3배 이상 목표 대수를 지금 제시를 했던 부분 당연히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는 항상 조정받을 때 옆으로 쉴 때 우리가 관심 갖자.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한번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S51 아까 말대로 유가가 지금 70달러 넘었어요. 서부 텍사스 상사가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 흐름이 좀 더 나오고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없냐니까 이건 조정받으니까요. 자, 정고점 수준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건 올라갈 때 거래량 실렸던 부분 그러면 21선이 지금 가격대 선으로 이 한 98,8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9만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니까는 9만 8, 9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필요하다. 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 단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역사적인 고점의 돌파를 해야지만이 따라간다. 그래서 지수와 연결돼서 같이 봐야 된다. 만약에 지수가 최근에 3,200포인트 올라가면 지수가 자꾸 주저앉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번에도 만약에 우리는 상승적으로 보지만 시장이 뭐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일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SO일 시장에 움직이면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충분히 상승한다 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좀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장세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실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